뭐야? 왜 집에 이런 게 있어? 이준기가 아니 이 남자가 지하 공간 속 감금되어 있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네 차례가 왔네. 그리고 남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향한 곳엔 아무런 감정도 동요도 없이 집어든 소형 멸리르. 혹시라도 많이 아프면 참지 말고 말해. 못 참지. 나 지금 너무 무섭고 힘들어. 이에 대해 돌아온 남자의 답변은 네가 동정심을 유발해도 난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그러니까 울지 마. 바닥에 비닐 깔고 싶어지잖아. 베일 속 가라진 남자가 깔고 싶은 비닐은 도대체 무슨 색깔일까? 남자의 이름은 백희성. 그냥 오시지 말지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 생일 축하도 못하니? 희성은 자신의 본성을 숨기며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라고도 불리죠. 생각보다 멍청한가 봐. 이 처말이야. 네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다는 말이야. 이 사실을 아는 이는 희성의 부모님뿐. 선생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사이코패스임에도 이걸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죠. 사람 웃길 줄도 알고. 자식 낳고 살다 보니 걔한테 뭐 특별한 감정이라도 생긴 게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희성의 아내 지원은 강력계 경찰입니다. 가입한 보험은 만 15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조항이 있어요. 에이, 살인하는데 뭐 꼭 거창한 동기가 필요한 건 아니지. 지원은 관할 살인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무진 기자에게 연주시의 연쇄 살인 사건과 도민석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차 형사 남편 금속공예 한다면서. 네. 그 살인마도 금속공예가였다? 나 그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얘기해주면 나도 저 비싸 보이는 펜 하나 주나? 공짜로?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고 하죠. 거긴 머리가 아니라 머리 가죽이 벗겨질 수 있는 곳인데. 저 소개받고 왔는데 백희성 사장님 안 계세요? 누구 소개받고 오셨다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마주하는 순간 저 혹시 죄송합니다. 오늘 공방문을 일찍 닫을 예정이라서요. 도현수 희성에게 도연수라고? 도현수 맞지? 계속해서 희성의 이름을 현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나는 여기 백희성 씨 만나러 왔어. 차지원 형사 남편. 백희성 씨는 안 계셔? 차 한잔 할래? 우진의 말대로 그의 이름은 백희성이 아닌 도연수였습니다. 왜 현수는 희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진짜 몰라보겠다 야. 알아봤잖아. 현수를 알아본 이후 계속해서 겁에 찔려하던 무진은 그치. 급히 자리를 뜨려 하는데 야, 나 이제 가봐야겠다. 나 약속 있어가지고. 알고 싶지 않아? 너 기자라며. 물어봐.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18년 전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수배범으로 도망 중이었던 상태였죠.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면 뭐해. 어차피 다들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잖아. 너도 마을 사람들도. 근데 왜 네 책가방에서 살해 흉기가 나온 거야? 너만 결백하면 당당하게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를 벗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직 수배 중인 건 어떻게 한 거야? 알아본 거야? 왜? 야, 이제 진짜 가봐야겠다. 차 잘 마셨다 야. 그럼 죽일 건가? 야, 안 그래도 돼. 무슨 선물이야. 무진아, 저승 선물이야. 여기 와서 주소 좀 적어줄래? 내가 택배로 보내줄게. 그리고 택배 포장지가 부족한데 그것 좀 건네줄래? 무진의 방문은 평범하게 숨어 살고 있던 희성, 아니 현수의 삶을 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애까지 있었어. 힘들었지? 빨리 충자. 아이고 고생했어요. 현수는 무진을 감금해 자신의 비밀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추궁합니다. 현수야 왜 이래? 기억나? 연주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도민석. 그는 도현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무진과 친구들은 현수를 괴롭혔죠. 네 차례가 왔네. 현수야. 농담이야. 혹시라도 내가 일을 치를 것 같으면 바닥에 비닐을 먼저 깔았겠지. 지금부터 2번 말하게 하지 마. 비번 불러. 그 시각 지원의 담당 관할에선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혈 흔적이 없어요. 엄지 손톱도 사후에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엄지 손톱만 제거했을까요? 예전에 그 사건이랑 비슷하네요. 그 이름이 뭐더라? 연주시 연쇄살인 사건이요? 네, 그 범인 이름이 도민석. 그 도민석은 모아뒀어요. 피해자들 손톱을요. 일종의 기념품이죠. 한때 연주시를 뒤집었던 살인 사건과 유사성을 띈 살해 현장에 경찰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도민석일까요? 도민석은 다른 연쇄살인범들처럼 미디어에 노출된 적도 없고 화상 사건처럼 오랫동안 미제였던 것도 아니라 유명세가 없는데. 김무진 기자예요. 김무진 기자가 쓴 기사예요. 아, 그게 전대용. 제가 오늘은 출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매일 출근했다고? 팀장님 잘 들으세요. 저 지금 감금돼서. 바빠. 끊어. 현수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말해. 여긴 백희성 씨 공방 지하실이야. 내 말 맞지? 계속해봐. 너는 공방 직원일 거고. 응. 백희성 씨 와이프가 경찰이야. 그것도 강력계. 현수는 불쌍한 영혼을 달래기 위해 팩폭을 날리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설마 네가 결국 백희성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백희성이야? 진실이 알고 싶어? 아니, 안 알고 싶은 것 같아. 사실 나 누가 이장을 죽였는지 알아. 난 진짜 모르고 싶어. 그게 누구냐면 싫어. 싫어. 나 안 들을 거야. 나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안 들을 거야. 나 안 들을 거야. 그리고 밝혀지는 그날의 진실. 맞아. 내가 죽였어. 결국 자신의 범행을 알려주는 현수.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현수야. 나 기분 있어 괜찮아. 한편 도민석의 살해 방법과 유사성을 가진 모방 사건은 조사 결과 허술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피해자들 목에 걸려 있었던 건 올가미가 아니라 하운드독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대형견 리드줄이에요. 도민석이 희생자들 목에 개목줄을 걸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용의자 특정에 들어가는 경찰들. 이거 정문옥 유언장이야. 사후 모든 재산을 복지관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 날짜 봐봐. 어제야. 그곳에 보이는 지장. 지원은 단번에 지장에 쓰인 것이 인주가 아닌 립스틱이라는 것을 캐치해냅니다. 그 시각 현수는 무진의 수첩을 뒤지던 중 자신이 아는 남순길이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하고 또다시 무진을 추궁합니다. 설명해. 남순기를 네가 왜 만나? 아이고. 생각났어. 제보할 게 있다고 해서. 말해. 무슨 제보? 너 현수의 생각보다 많은 걸 조사하고 있던 무진. 왜 하필 너한테 연락한 건데? 내가 기사를 하나 썼어. 무슨 기사?
네 아버지랑 너에 대한 현수는 무진인 척 제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아, 예, 기자님. 도현수에 대해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 뭐죠? 잠시만요. 2002년 여름에 도윤수가 마을에서 사라졌다면서요. 저 도윤수한테 협박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 의심하세요. 도현수는 죽었으니까요. 어린 시절 같이 일하던 현수의 돈을 뺏기 위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제보자. 한편 범인 검거에 나선 지원. 박사영 씨, 강수서 차지원 경사입니다. 사건의 제보자가 범인임을 알게 된 경찰들. 네, 나야. 찾았어. 화장 좀 하고 가면 안 돼요? 책에서 봤는데 외모가 형량에 영향을 준다면서요. 터무니없고 뻔뻔하게 너무나 당당한 범인. 정문옥 씨는 왜 죽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살인의 이유. 계단이 너무 많아서요. 모든 재산을 복지관에 기부했던 피해자. 고액을 후원한 기부자를 끝까지 모시기로 한 복지관. 이제 그 할망구 죽을 때까지 그 집 계단을 매일같이 오르내릴 생각을 하니. 어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벌레보듯 봐요? 벌레보드 보는 걸로도 감사해. 아깝다. 눈깔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항복. 경찰이 이래도 돼? 계단 올라가기 싫다고 사람을 죽인 네 말을 누가 믿는데? 뭐 어쩌려고? 경찰이 범인과 몸싸움하다가 범인을 죽일 수도 있잖아. 안 그래? 당신 미쳤어? 너보다 약한 사람들 속이고 해치다 보면 네가 뭐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 같지? 나 자수했어. 당신 문제 삼을 거야. 네 최후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기억해줄게. 경동맥 12초, 쇄골 하동맥 3.5초. 암튼 1분 안에 보내줄게. 골라, 어디로 해줄까? 살려줘. 그날 밤 도현수가 죽었다는 말에도 의심이 가시지 않던 제보자는 음성 녹음을 남기려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긴데 도윤수가 글쎄 지 아버지랑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의 등장. 녹음이 끝나기도 전에 정말로 제보자 앞에 나타난 인물. 도윤수 도윤수가 나타났어. 내가 머릿속에 분명히 목사로 나갔잖아. 아무리 나쁜 놈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상대가 있는 거야. 그 시각 잠에서 깬 지원은 우비를 쓴 희성을 보게 되는데, 이거 정말 이렇게 돌아가기 있는 거야? 범인은 백희성? 아니 도현수? 왜 벌써 깼어? 다음날 이 사건으로 경찰은 미궁에 빠집니다. 지난번 사건과는 격이 다른 도민석의 살해 현장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으로 죽은 피해자. 경찰은 곧장 주변의 CCTV를 수집하는데 화면 속 보이는 남자의 행색이 어젯밤 남편과 비슷하다? 이건 뭐야? 왜 또 도민석이야? 이것도 박서영처럼 위장이야? 다릅니다, 박서영 건이랑은. 뭐가 달라? 2002년 당시 도민석이 피해자 목에 걸었던 목줄은 그 브랜드와 무늬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부터 모든 게 죽은 도민석의 살해 방법과 일치했죠. 그렇게 지원이 속한 팀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한편 현수는 무진의 정보가 신변에 위협을 끼칠 것이라 판단하고 무진의 집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무진의 집에 누군가 왔습니다. 바로 현수의 아내
팀장님, 일단 따고 들어가죠. 지원은 연주시 사건의 정보를 얻기 위해 무진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걸 의심한 경찰. 거기에 방금 사용한 흔적까지 찾게 되고 왜 그래요? 뜨거운 온도의 노트북, 쓰러진 화분. 분명 누군가 있었다. 이거 알고 보니까 한 2층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때 선배, 전화 왔어요. 응, 희성 씨. 자기 혹시 김무진 기자라고 알아? 지원이 너랑 아는 사이라고 그러던데. 김 기자가 희성 씨 공방에 있다고? 어떻게? 파에서 만나자고 해. 알았어. 그렇게 경찰이 무진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현수는 곧장 공방 지하실로 향하고 그런데 서에서 보자고 했던 지원은 현수의 공방에 들리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방 또 닫았네. 은하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요즘 공방문 자주 닫네. 그런데 닫혀있는 공방에서 남편이 자기 얼굴 왜 그래? 일이 좀 있었어. 별일 아니야. 거기에 그 뒤에서 나오는 남자는 차영사, 소에서 보기로 했잖아. 뭐야? 뭐 나 데리러 온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찰이 널 찾고 있어. 그러니까 너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야 돼. 머리 정리하고. 아니 그렇게 죽일 듯이 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경찰서로 가라고? 당연히 웃을 수밖에요. 너 방금까지 나 죽이려고 했어. 이 사이코패스 새끼야. 그 말 후회할 것 같은데. 그 캠코더 재밌더라. 현수는 무진의 집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진의 집에 있던 녹화 테이프 안에는 도민석이 살인을 했던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진은 처음부터 도민석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때 네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연쇄살인 그 시점에서 끝났을 거야. 겁에 질려 모른 척했던 무진의 방조를 약점으로 무진을 컨트롤하기 시작하죠. 김 기자님. 아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니까. 아니 백희성 씨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 거야. 김무진 폭행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기 지원아, 우린 이미 다 풀었어. 기사 써준다고 자꾸 공짜로 뭘 달라고 하니까. 와, 내가 진짜 할 말은 많은데 내가 할 말이 없다. 근데 차영사, 나는 왜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아예 기자님. 피해자의 마지막 발신 통화가 김무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CCTV 속 범인의 의상이 눈에 띕니다. 무진은 그것이 현수임을 확신합니다. 도현수가 누구예요? 기자님 아시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뭐야?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겠네. 그 도현수란 놈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기자님. 연쇄살인마 도민석 아들이에요. 현재까지 수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현수가 아버지와 살인을 같이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도현수 찾기에 나선 경찰들. 다른 거 뭐 기억나시는 건 없으세요? 혹시 이게 도움이 될라나? 손님은 무슨 일 하세요? 분명 아버지랑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발생 시간에 현수는 자신과 같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무진. 그 자식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지원은 사건을 조사할수록 남편 희성이 떠오릅니다. 한편 무진은 현수가 용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현수에게 알리게 되고 도모 씨가 누구겠냐? 그리고 왜 TV에서 네 얘기가 나와? 숨소리도 죽이며 살아야 할 놈이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 너 제정신이니? 네가 이렇게 허술한 놈이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널 백희성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야. 도현수가 백희성이 되던 날은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현수야! 내가 참 아직 날 모르는구나. 그때 눈동자가 왜 그래? 서클렌즈를 너무 큰 거 낀 거 아니야?
아 소름 돋아 진짜. 현수는 어떻게 백희성이 되었을까요? 때려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네 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이 사건 담당하고 있어요. 뭐? 내가 말했잖아. 내가 경고했지. 걔가 화를 불러올 거라고. 그 시각 수사팀은 도민석한테 딸이 있네요? 본격적으로 도연수를 중점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 집안은 정말 저세상 집안인가? 이제 아프지 않으시죠? 좀 더 싱싱하게 있을 수 없을까? 아니구나. 실제로 살해당한 시신 본 적 있으세요? 한편 지원은 2000년 이후 행적을 감춘 도연수를 찾기 위해 도혜수를 찾아가고 명함 드릴게요. 모릅니다. 네? 아무것도 몰라요. 18년간 수도 없이 경찰을 만났고 수도 없이 반복한 말이에요. 그런데 말과는 다르게 뭔가 슬퍼 보이는 그녀의 모습. 어쨌든 지원의 수사는 계속 이어지는데 자기야 이거. 지원은 현수의 정체를 알게 된 걸까요? 빨리 입어봐. 뭐 하는 거야? 중식당 사건 때문에. 내가 한밤중에 나가서 살인이라도 저질렀을까 봐? 무슨 소리야. 자기 어제 이러고 들어오는데 내가 순간 못 알아보고 놀랐거든. 근데 남승길은 어떻게 단번에 알아봤지? 착각한 건 아닐까? 안 돼. 범인은 도연수여야 돼. 왜? 도연수를 잡아야 내가 특진하지. 장기 미제까지 한 방에 해결해서. 그렇게 조용했던 18년 전 이장 살인 사건까지 수면 위에 오르면서 도연수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걔 나고 자란 걸 쭉 봐왔거든요. 저희 쪽에 확인해 줄 분이 계시니까 일단 사진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사진 정보를 입수한 현수는 고향으로 향하는데 그곳엔 아줌마. 누군가 현수의 사진을 노리고 침입해 있었습니다. 너 뭐야? 뭐한 놈이야? 나한테 왜 이래? 나는 몰라도 정미숙은 잘할 텐데. 정미숙? 그 시각 저차 제일 어디서 늦게 본 것 도착한 같아. 수사팀. 고급자 씨 계세요? 그리고 마주하게 된 두 사람. 지원은 현수를 쫓기 시작합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현수. 현수는 할 수 없이 정미숙이 누군지 알아봐. 정미숙? 도대체 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거야? 도현수가 아니야. 뭐? 누가 도연수야? 결국 이번에도 목격자가 범인임을 알게 된 경찰. 뭐야? 왜 아무도 안 내리잖아. 거기 도주하던 인물의 소지품을 회수하게 되는데 혹시 경사님 소지품인가 해서요. 이니셜 각인도 했어. 의심이 확신으로 지원은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제 거 맞아요. 야, 정미숙 누군지 알았어. 도민석 마지막 피해자야. 그때 뭔 일이야? 낚시터 민박집 앞에서 택시기사가 승객을 폭행하고 있답니다. 예,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그 순간 사건 현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 배경 안에는 딸의 사진이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납치된 사람, 혹시 이 사람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확실해요. 도민석의 피해자가 왜 도연수를 납치했을까요? 백기성 신분 세탁을 하셨다. 남편이 납치된 것을 알게 된 지원은 지원 요청을 하고 납치된 피해자가 우리 성 씨라고요.
도대체 왜? 이 개놈 새끼가 경찰 가족을 건드려. 저 지금 뭐 해야 되냐고요? 난 내가 모르는 일을 증명할 수 없어. 2002년 5월 12일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우리 미숙이가 실종된 날이야. 실종 당시 목격자의 증언이 있음에도 무혐의로 풀려났던 도민석. 현수가 도민석의 알리바이를 증명했던 것이죠. 거기에 그가 꺼낸 소지품 하나. 그건 바로 잉어퀸. 그게 익숙하지? 말해봐. 실종 직전까지 미숙이가 몸에 지니고 있던 물건을 가질 사람 누굴까? 분명 잉어킹 액세서리는 현수의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황금 물고기는 행운을 부른대. 분명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황금 잉어킹을 준 사람은 도혜수. 제발 말해줘라, 부탁이다. 난 아니야. 선수의 누나는 아버지와 같이 살인을 저지른 공범일까요? 그렇게 물속에 잠겨 의식을 잃어가던 순간 지원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들고 경찰은 가까스로 범인을 제압한다. 쭈빼기! 알려줄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를 믿게 된 순간은 언제였을까? 너 주먹으로 사람 때려본 적 있어? 기분이 아주 좋았어. 보면 안 되는 것도 보여. 또 서클렌즈 아저씨다. 내가 앞으로 많이 좋아해줄게. 그때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들어본 한마디. 이것 봐, 이것 봐. 또 사람 이렇게 막 쳐다보잖아. 가슴 떨리게. 더 할 말도 없는데 우리 뽀뽀나 하자. 더러운 것들. 어릴 적 찍힌 낙인에서 꺼내주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아내 지원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넌 날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누나는 평범하게 살아. 가까스로 끼어난 현수. 모든 걸 들켰다고 생각한 현수는 도망치는데 현수 앞을 막아선 지원. 사랑해. 현수는 지원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편 검거 당시 머리에 충격을 받은 범인은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서 현수의 정체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도연수에 대해서 제보할 게 있어요. 끊이지 않는 도연수에 대한 제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많이 피곤해 보여. 어떻게 내가 집에서 편히 쉬어?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내 심정이 어땠는 줄 알아? 네가 알아? 죽었다 깨어나도 넌 몰라. 너 도대체 뭐야? 뭐냐고! 현수가 처음 의식을 차린 그날 밤. 나 지원이야, 지원이. 누나. 난 이제 절대 도현수란 안 살아. 그렇습니다. 지원은 이미 현수의 비밀을,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현수는 해야겠어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암살을 시도하려 하는데
기다렸다. 날 죽이러 올 거라 확신했어. 나 정말 미숙이가 어디에 묻혔는지 몰라. 나도 니들이랑 똑같아. TV를 보고 알았어.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거. 그게 그렇게 믿기 어려워?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으니까 깨닫게 되더라. 내가 너에 대해 아는 건 소문들 뿐이라는 사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진실. 지원은 이 모든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편 사건은 언론을 타게 되면서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정미숙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아줌마, 괜히 나대지 마. 나도 아줌마 봤어. 그 당시의 상황과 협박 전화를 녹음해 놓은 파일을 제보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도 아줌마 혹시 가경리 이장 살인 사건 알아? 현수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증거. 그놈이 왜 죽었는 줄 알아? 나대잖아.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흉악한 짓을 한 걸 직접 본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이코패스는 절대 자신보다 연약한 존재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전 제가 보는 것만 믿습니다. 지원은 현수가 살인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어? 꼭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 왜 그래? 도연수는 최소 14년을 백희성으로 살았어. 백희성의 부모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대체 왜? 한편 현수는 본격적으로 진범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나 좀 찾아줘. 만나야겠어. 누나? 그 새끼 꼭 잡아야겠으니까. 누나가 그 공범을 만난 적이 있어. 자신의 누나가 공범을 알고 있을 거라고 확신한 현수. 도현수 찾았어. 벌써? 내가 좀 해. 절대 찾지 않으려고 했어. 누나 도움이 필요해. 절대 누나를 찾지 않으려는 이유. 현수는 사실 단 한 번도 살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희성 아저씨한테 너 더는 구판에 앉히지 말라고. 갑자기 나를.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은 살인자 취급을 받았던 현수. 자신을 이미 망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현수는 누나를 위해 현수는 모든 걸 떠안았던 현수야.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난 아니. 잘 지냈어? 또 울어? 너무 좋아서 그래. 좋아서. 둘이 똑같지? 성격도 똑같아. 너 많이 변했어. 난 나이 안 먹는 줄 알았어? 그런 뜻 아닌데. 눈물에 제외도 했겠다 시동을 거는 현수. 아버지한테 공범이 있어. 누나가 나한테 준 물고기 펜던트 마지막 희생자 정미숙 물건이야. 그리고 지금의 대화를 듣고 있던 또 다른 한 사람. 공범을 찾고 있어. 도연수는 공범이 아니야. 그 사건 때문에 나한테도 경찰이 찾아왔었어. 전화드렸던 차지영 경사입니다. 너 아내 사진. 괜찮아. 절대 실수 안 해. 그 사람 사랑해? 아니. 단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
난 그런 마음 몰라. 현수에 대한 소문은 모든 게 사회에서 만든 낙인 효과였지만 단 하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란 건 사실이었습니다. 혼자 뭐해? 같이 마실래? 무슨 일 있어? 일이 좀 힘들어서. 나 사랑해? 당연한 걸 뭘 물어. 당연히 안 사랑하지. 그 시각 줄곧 혼수 상태였던 진짜 백희성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뭐라고? 사회 세상 아들의 뺑소니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얻게 되었던 백희성의 삶.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돼? 내 이름 돌려달라고? 한편 지연은 현수와 이별을 하려 합니다. 무슨 일이야? 변했나 봐, 자기에 대한 마음이. 현수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겠죠. 자긴 나에 대한 마음이 처음이랑 계속 똑같아? 현수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싫어. 자신의 감정을요. 싫어졌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이해가 안 가. 내가 고칠게. 내가 뭐든 할게. 아무것도 하지 마. 어쩔 수 없이 현수는 비상사태 진돗개를 발령하고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비상이야? 그래, 권태기구나. 그게 아니잖아. 큰일이네. 뭘 해줘야 지원이가 좋아할까? 뭘 해줘 뻔하지 뭐. 어? 미치도록 사랑한다. 선물 사고 꽃 사고 촛불 켜놓고 딱. 어? 맞아. 지금 지원이가 제일 좋아할 선물은 공범이야. 잘못 들었나? 곰돌이라고 한 거 아니야? 공범을 잡아다 주면 이게 뭔 소리야? 지원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야, 그건 아니지. 그렇게 지원을 생각하며 떠올리게 된 기억. 어서 오세요. 여긴 이상할 정도로 변하지 않았네요. 어릴 적 자주 가던 술집. 그곳에 연결책이 있었습니다. 도민석이 아들이라고? 겁대가리가 없네. 그 얘기 그놈한테 그대로 해줘. 겁대가리 없이 누굴 건드렸는지. 그 시각 지원은 아무리 미워하려 해도 현수만이 떠오릅니다. 자기야! 기분 좀 괜찮아?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시간이 빨리 흘렀으면 좋겠어. 너와 나의 기억이 완전히 같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면 좋겠어. 불쌍하다. 감정을 못 느낀다는 건 참 불쌍하네요. 변하지 마. 너만 날 믿어주면 돼. 그건 너무 쉽잖아. 그럼 난 평생 너를 위해서만 살 거야. 이제서야 지원은 그때 현수가 부탁한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가 뭐 파는 줄 아니? 사랑. 아버지한테 내 얘기 못 들었어? 들었지. 지랑 똑 닮았다고. 근데 그게 이런 뜻인지 몰랐네? 그 순간 걸려온 현수의 전화. 저기 지금 바빠. 어? 바쁘다고. 너만 날 믿어주면 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야? 아니, 1시간 안에 나한테 달려와. 보고 싶어. 아침에 있었던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듯 언제나 웃는 얼굴로 현수는 지연이 앞에
다시 왔습니다. 딱 58분 걸렸어. 아까 그 통화 말이야. 자기랑 헤어지고 싶다는 말 진심 아니었어. 알아. 아니야. 몰라. 아니구나. 하루만 네가 내가 돼서 살아봤으면 좋겠어. 너 무슨 일 있어? 그지? 그렇게 며칠 뒤 공범에 대한 정보는? 순조롭게 공범의 정보를 얻는 줄 알았으나 잠깐 타임. 아, 이게 누구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놈을 없애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알려주지. 마부장님 도대체 왜? 뭐가 무서운데? 도현수, 절대 내 신분을 포기 안 할 거야. 그럴 일 없어. 결국 자신의 아들의 신분을 찾기 위해서 거래 금액을 더 크게 제시한 마부장의 제안을 참지 못한 장사꾼은 그대로 현수를 태워 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때 현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원. 자기 괜찮아? 지원아. 일어나. 어서 일어나. 가라고 빨리. 너 왜 이러고 있어? 도망치고 숨는 건 네 특기 아니야? 너 누나 대신 평생 감옥에서 살 거야. 가라고 가! 이제서야 현수도 그때의 지원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싫어. 지원이가 그랬듯 현수도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네가 내가 돼서 살아봤으면 좋겠어. 현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지원은 마지막으로 현수에게 말합니다. 너 이제 백희성으로 못 산다고. 다 들켰어. 도대체 왜 알면서 왜 날 버리지 않아? 나 이해가 안 가. 정말 몰라?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현수가 울고 미안해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현수의 바람대로 두 사람의 기억이 같아지는 순간입니다. 백희성의 기억 그리고 진실. 도민석의 공범은 백희성이었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백희성. 엄마, 왜 집에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내 잘못 아니야. 갑자기 차로 뛰어들잖아. 그래서 사람을 건드려고? 그럼 어떡해? 엄마, 내 방 뒤졌어? 악의 꽃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들 다 미쳤어. 돈 안 보내면 전부 폭로할 거야. 다음 주까지야.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네요. 박순영 씨는. 안녕하세요, 고몽이에요. 그거 아세요? TVN 레전드 드라마로 고티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풀어서 고몽이 TVN 꿀받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2주차의 주제는 사이코패스의 곁에서입니다. 악의 꽃과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3주차의 주제는 아이유에 의한 아이유를 위한입니다. 3편이 준비되어 있는데 기대되시죠? 이거 다 챙겨보기 위해선 구독해두시고 종 모양 알람 설정을 전체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리즈 보시려면 고정 댓글이나 최종 화면 끝에 뜨는 그 네모난 영상 링크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네, 즐겁게 고몽과 즐거움 애톰 파티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움 애톰 파티 12월 커밍 순.